무적 함대와 영국 함대. 우리는 보통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일컬어 무적 함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복할 수 없는 함대라는 뜻이죠. 이렇게 무적 함대라 불리던 해군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만든 함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스페인의 무적 함대 명성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를 지켜보던 한 영국 병사가 다급하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의 출현을 알리는 고함을 칩니다. 이를 들은 모든 이들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고 목숨을 건 해전이 이제 곧 시작될 판이었습니다. 영국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는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전원 전투 태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소리칩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영국군을 이길 수는 없다며 모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세 말 이후에 지방 분권적인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왕권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최초로 이러한 절대주의 국가가 형성된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통일왕국을 형성한 스페인은 지리상의 발견 이후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귀금속으로 인해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펠리페 2세 때는 스페인은 레반토 해정에서 투르크, 지금의 터키를 격파하며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고 이후 포르투갈을 합병하여 무적 함대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그 세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세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당시 결혼하고 있지 않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여기에다 엘리자베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정책은 펠리페 2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특히 스페인과의 경쟁 속에서 진행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해적 드레이크로 하여금 스페인 상선들을 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자기 나라 상선대가 큰 피해를 입자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드레이크의 처형을 요구했으나 여왕은 오히려 이 요구를 무시하고 도리어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습니다. 펠리페 2세에게 이것은 구원 실패와 함께 엄청난 모욕이었고 양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이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 여왕은 스페인과 친분이 있었으며 그녀는 신교보다도 스페인과 같은 국교였기에 펠리페 2세도 그녀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러한 스코틀랜드 여왕의 처형 소식을 들은 펠리페 2세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의 먼 친척으로 처음에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남편이 죽은 뒤 귀국하여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19년간 감금되고 1587년 끝내 처형되고 맙니다. 부교도인 스코틀랜드 여왕을 처형했다는 것은 스페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고 이에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의 영국 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펠리페 2세는 1588년 5월 28일 자신이 직접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을 출발합니다. 당시 이 무적 함대는 130여 척의 배와 2,500문의 대포를 가지고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던 함대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영국은 모두 합쳐 80여 척의 배를 모았지만 절반 정도는 소형배였습니다. 영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듯 보입니다. 이때 신하가 여왕에게 뛰어난 인물이 있다며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가 바로 항해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넬슨이었습니다. 이에 여왕은 기뻐하며 그를 발탁하기로 하고 넬슨은 모든 함대를 이끄는 제독이 되어 출정하게 됩니다. 아무도 넬슨 제독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무적 함대에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넬슨은 영국 함대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죠. 스페인의 전함은 영국 전함의 몇 배나 되는 크기였고 넬슨은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해볼 참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명령에 따라 바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영국 함선들은 종횡무진으로 스페인 함대의 틈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집중적인 포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함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무적 함대 병사들은 민첩한 영국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공격을 외쳤지만 이미 전세는 영국의 승리로 기울고 있었죠. 영국의 전함은 포격거리가 짧아 스페인의 전함 사이를 오가며 신나게 공격했고요. 스페인의 전함들은 무적 함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무적함대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싸움의 진행이 불리하게 되자 펠리페 2세는 후퇴하기로 명령합니다. 무적함대 최초의 패배였던 거죠. 겨우 도망친 스페인 함대는 기진맥진하여 스페인으로 향했으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무적함대는 폭풍에 휘말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겨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120여 척 중 54척만이 겨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펠리페 2세는 분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쳤지만 이미 그의 자랑이던 무적함대는 깨어진 신화가 되었고 지중해의 상권도 서서히 영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넬슨 제독의 화려한 승전부에 영국은 휴재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승리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식민지가 전석에 도처에 있어 해외 영토 중 하나 이상이 언제나 낮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영국은 한반도보다 약간 큰 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다스리는 대제국이 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이고요. 인도와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무너지자 영국을 막을 나라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넬슨은 국민의 영웅이 되었으며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화려한 시대를 마감시키는 국왕이라는 엇갈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두 마수의 대결은 자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